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가족 신탁과 관련해서 오늘 논의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강의를 하면서 변호사들과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아본 것은 가족 신탁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법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에서 가족 법 안에 상속법 안에 이제 신탁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족 신탁이 저변이 확대가 되고 신탁의 장점들에 대해서 일반인들, 일반 국민들이 이 법학 전문가를 통해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을 자산승계에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탁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이 자산승계의 기본법이 되는 민법을 같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법에서 출발해서 민법상 상속, 점려, 위임, 후견 이런 거 재산승계, 자산 관리와 관련된 방법론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해외의 자산승계 선진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산승계 계획의 개념과 수립 절차라는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소결론은 자산승계 계획 수립 시에 민법상 제도에 더해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이걸 좀 더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산승계 계획 수립과 신탁의 활용 부분에서 민법상 자산승계 계획 수립 방법이 뭐가 있고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민법상 상속제도는 간단하게 우리 민법상 균등상속과 유류분 이 개념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좀 이미지화 시켜서 보게 되면 현행 민법상 상속 재산 분할 방법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돌아가신 분, 망자가 남겨놓은 유언에 의해서 분할이 일어나는 방법이 있고 상속인에 의한 분할, 즉 유언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해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협의가 쉽지 않은 경우에 결국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재판 분할을 하는 이렇게 이제 방법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유언에 의한 분할도 집행 과정에서 많은 싸움들이 있게 되고 상속인에 의한 분할은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돈 벌기 어려운 시대에 상속인이 균등 배분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상속을 계획할 수 있는 현행 유일한 방법이었던 유언 공증과 그 다음에 상속 신탁이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상속 신탁이 훨씬 이 상속재산 분배의 확실성, 신속성 그리고 분쟁 예방 기능이 있게 되고요. 뭐 2차 상속이나 아니면 상속 설계의 유연성 그리고 생전 사후의 재산 관리 보호 모든 것을 통틀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대비해서는 보수가 좀 더 많이 드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민법과 신탁법을 같이 결합시켜 놓고 특히 2011년도에 개정돼서 2012년도에 시행된 우리 신신탁법이라고 하는 신탁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상속을 가르칠 때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야 합니다.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 그리고 신탁 상속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법정 상속은 상속인의 상속인 협의 분할과 재판 분할이 있게 되고 유언 상속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망자 즉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이 되는데 5가지 방법 중에 유언 공증은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탁 상속을 넘어보게 되면 두 가지 유언 신탁과 유언 대용 신탁이 있게 되는데 유언 신탁은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걸 이제 유언 공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검인 상속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은 상속 법리에 따른 상속이 아닙니다. 신탁에 의한 상속 개념이고요. 그래서 위탁자 즉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수탁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가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약의 내용안에는 내 사후에 A, B, C 재산을 갑을병한테 나눠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법리가 아닌 신탁법리 또는 신탁에 따른 계약의 법리에 따라서 상속이 일어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균등하게 우리 가르치고 고객들한테 제안을 하고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부여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전에 민법상 정려로 상속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정려는 단순 정려, 부담부 정려, 조건부 정려, 정기 정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정려는 정려하는 순간부터는 정려한 사람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죠. 즉 받는 사람, 즉 수정자, 자녀 소유를 완전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변심하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고 그래서 효도계약서를 실무상 활용을 조금 했는데 효도계약서도 마찬가지 돌려받을 수는 있으나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상세히 기재되는 앞부분은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고요.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할 수 있느냐? 위임계약. 위임계약으로 자산계약 수립 이론상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사망하게 되면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는 게 입니다. 그래서 상속계획 수립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고요. 후견제도, 후견제도는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지만 상속 개시 전에 잠정적으로 돌아가실 분이 사무처형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이 관리되고 보존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상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후견제도도 자산계획 수립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후견제도는 상속 분할, 상속 집행까지 후견인의 업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후견과 신탁을 결합시켜 놓으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이 사망하게 되면 후견제도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상속 자산계획 수립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결로는 신탁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애 주기별로 민법상 권리제도를 토탈해서 보게 되면 위임과 부담부 정려는 사망 시에 다 종료가 되고요. 유언이나 사인 증여는 사망 시에 발효돼서 상속 집행을 완료하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과 임의 후견은 사망 시에 다 종료가 되고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고요. 가족 신탁은 건강한 시기나 능력 상실 시기, 사망, 상속 집행 이후에도 대를 이어서 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 생전 사후에도 몇십 년간, 몇백 년간 이루어지는 게 가족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상속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 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상으로 살펴봤는데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알죠. 미국은 신탁과 상속을 같이 가르칩니다. will and trust, trust and will and trust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유언으로 실질적으로 자산 승계를 할 수도 있지만 신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칩니다. 법학에서. 근데 우리는 신탁이라는 부분은 배울 데가 없죠. 배울 데가 없습니다. 로스쿨에서 신탁을 가르치는 것도 적고 신탁도 신탁 이론을 가르치지만 저처럼 실무를 가르치는 수업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 가족 신탁이라는 카테고리가 가족법에 같이 병행해서 가르치게 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사후에 문제 생긴 이후에 해결하기 위한 어떤 법률 적용보다는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차원에서 신탁의 기능들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몇 년 내에는 아마도 우리 로스쿨에서도 가족법, 친족 상속법 가르칠 때 상속편 옆에 가족 신탁, 상속 신탁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르치게 될 그럴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